자, 전남 합격생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제가 예년에는 좀 미리 지방은 워낙 스케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녹화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보니까 일정이 갑자기 막 바뀌는 것도 이래가지고 좀 난감해가지고 올해는 가급적이면 발표 직후에 바로 하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스케줄이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뭐 많이 드리거나 자세히 드릴 거 없이 그래서 원래는 실습 강의, 실강 이론 강의 소위 말하는 이거 좀 컴팩트하게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보조제 근데 지난해 합격생들 무임 면접했던 거나 여러 가지 오디오 자료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많이 드리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일단 강의는 좀 컴팩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보시면서 하시고요. 안 되신 분들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카페 등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거기 자료들 일단 소개해 드릴 테니까 뭐 수시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남 면접은 인트로덕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면접이었습니다. 늘 예. 뭐 재작년에는 3분 뭐 이런 거 보고요. 질문 2개 뭐 그래 고생했어요. 이러고 이제 나가는 뭐 아주 아름다운 예, 제가 늘 아름다운 예시를 들 때 강원도와 예, 전남을 들었었는데 전북은 그래도 조금 전북도 좀 비슷해요. 근데 특히 그 아름다운 지역 중에 강원은 작년에 이미 5분 면접에서 15분 면접으로 배신을 했고요. 이제 전남과 전북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일배수 면접이고 예 그냥 덕담하고 그냥 얼굴 한번 보는 느낌으로 강행했는데 작년에 전남의 인사과 직원이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리엔테이션 때 뭐 내년부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강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들어봤더니 한 1.2배수 정도 뽑은 것 같아요. 예년에 거의 1.1배수이거나 거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조금 늘린 것 같고요. 또 인적성 검사라는 거를 또 예, 처음 보는 모양입니다. 인적성 검사 관련돼서는 카페에 강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보실 거 없고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끝. 예. 더 많은 걸 알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적성 검사도 보는 모양인데 인성 검사는 그냥 예 아니요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체킹하는 거 정도 그냥 하시는 거고요. 적성 검사는 뭐 사트 어떤 업체에서 어떤 문제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IQ 테스트로 나올지 뭐 수리, 뭐 언어, 수리, 뭐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0문제씩 해가지고 처음엔 쉬운 문제,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 푸는 데까지 풀어라,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요. 뭐 못 풀 문제는 찍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민간에서 돌아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니까 그냥 뭐 연습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면접 평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예, 그냥 되게 이제 해당 인력과에서 우리는 면접을 신경 써요라고 할 때 해당 업체들 요즘 업체들이 로비를 많이 하나 봐요. 그 외국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한 작게는 3만 원, 5만 원씩 받아가지고 여러분 쓰시면 평가지라는 레포트 한 장이 나오고요. 근데 협동력 뭐 지수 10점 만점에 5점, 뭐 적극적 지수 뭐 이것도 다 업체마다 달라요.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뭐 이게 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협동성 지수가 좀 낮게 나왔다 그러면 혹시 뭐 팀플레이나 뭐 협동에서 뭔가 해본 일이 없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적성 검사는 사실 서울시에서 보다가 서울시는 이미 다 폐지했는데 좀 말들이 많아서 괜히 원래 서울시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부서 배치에 참고용으로 쓰는 거고 면접위원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신상 정보기 때문에 되게 좀 민감한 그 자체가 근데 원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거, 그러고 자식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참관은 하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저 공고문을 정확히 안 봤는데, 일단 공고문 설명을 좀 먼저 좀 잠깐 드릴게요. 뭐 별건 아닙니다만. 인적성 검사가 좀 나와 있네요. 인적성 검사에 관련돼서는, 뭐 많으니까 3일에 좀 나눠서 보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 검사. 30분 전에 오시라고 했고 뭐 나눠서 한다는 얘기고요. 인적성 검사이고 여기 보시면 아마 처음에서 그런데 멘트가 없네요. 대상자는 인적성 검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꽃표하고 미참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코멘트가 붙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 멘트 넣는 거 빠뜨리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보니까 충남이었나? 충남도 이번 새로 충남 원래 재작년부터 봤었는데 거기는 미참하면 면접 뭐 불합격이라고 아예 자격 박탈이라고 이렇게 아예 정시 적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간하면 갔다 오시는데 의의를 두고요. 행정적으로는 이때 서류들을 내면서 공무원 입장에서 좀 편한 게 있어요. 집합하잖아요. 집합하면 서류들 들고 오니까 그때 다 확인하고 끝내니까 행정적으로는 편합니다. 미리 한번 집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가 있고요. 여러분 기준으로는 아마 뭐 그런 분은 많지 않을 텐데 이제 몇 분 안아주시면 이제 고맙죠.
왜냐면 직렬별로 이게 다 경쟁자들끼리 앞뒤로 쭉 앉아서 보게 될 때니까 인원 소집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안 왔다가 아 고맙군 감사하군 이런 느낌 예 이런 정도가 확인이 아마 되실 겁니다. 뭐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카페에 보시면 오픈 강의 그 게시판 밑에 한 3년 전에 제가 뭐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하여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학교 후배 그걸 실제로 만드는 회사에 있었던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대충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야 뭐 이래가지고 비밀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결론 다녀오시면 됩니다. 끝. 그러니까 너무 아무 걱정 신경을 쓰시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비입니다. 다녀오시고 참석에 의의를 두시면 되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나오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공고문을 봤더니 이번에 뭐 1.2비수 정도 뽑았다는 말씀 제가 들었고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은 뭐 예년과 그대로인 거니까 이거는 아마 이거 언제 내라고 돼 있죠? 공고문 할 때 아니 면접단을 갖고 오는 걸로 돼 있던가요? 원래는 언제 내는 거지? 다 따로 또 하러 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 내러? 오프라인으로? 등기로 보내거나 실제로 가거나? 그것도 똑같네요. 네. 인적증명 표 할 때 이게 받으면 되는데 처음 하시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인적증명 때 가져오라 해서 쫙 받으면 편하거든요. 한꺼번에 출석 체크하는 겸 해서 직원이 아마 처음 하시니까 조금 덜 배우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을 하셨으면 잘 가르쳐 드렸을 텐데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대신 눈치가 좀 보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15일이면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모레요? 아 빨리 써야 되는구나. 와 대박이네. 열심히 쓰십시오. 끝.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열심히.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신 분들은 좀 페이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면접 일자를 보니까 면접 일자가 8월 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주 동안 보내요. 2주 동안 진짜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빨리 해주는 거예요. 어느 모도는 4주를 보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경북 모도는. 죽어 정말로. 면접이 아주 가장 늦게 시작하고 가장 늦게 끝나서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2주 정도니까 앞에 면접 분위기는 다 뻔히 아시게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남은 뭐 다른 데도 되게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교수님이 오시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예. 어떤 교수님이 오실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복불복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이게 뾰족하게 타겟팅을 해서 준비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보기도 좀 어렵고요. 또 특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성적이 좀 커트라인 쪽이다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깝깝한 게 좀 있습니다. 뭐 잘하고 싶어도 뭐 잘할 게 뭐고 뭘로 잘하지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좀 문제를 일단 분석해서 같이 볼 텐데 보시고 나서 좀 판단을 각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잘 봐야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흠만 안 되시면 뭐 예, 아름답게 합니다. 아마 전남은 재면접을 작년에 뭐 재면접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안 했었나요 작년에? 뭐 제가 기억이 없네요. 기억이 왜 없지? 재면접을 형식적으로는 뭐 할 수 있다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대개 지방의 경우에는 만약 하게 된다면 커트라인인데 우수를 받은 사람, 근데 완전히 상위권인데 미흡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극설수를 합니다. 참고로 처음 1차 면접 때 우수를 받았으면 2차 면접에도 우수를 받아야 최종 우수입니다. 보통이나 미흡을 받으면 보통으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1차 때 미흡을 받았던 분은 2차 때 우수를 받아도 보통이고 2차 때 보통을 받아도 보통입니다. 결론은 재면접을 본다 하면 대개 보통으로 수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말은 곧 쉽게 말하면 성적순이 더 커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유는 좀 안도감이 드시는 분과 좀 안타까움이 드시는 분들이 희비가 좀 엇갈릴 텐데 그런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또 지방직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뭐 말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굳이 바빠 죽겠는데 뭐 농담이 아니라 부모님 거기 유지문 들어가셔가지고 난리를 피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괜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경우면 우수를 2번 줄 수는 있겠지만 뭐 면접에 그렇게 평가하면 인사 직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미흡이 좀 나오는 경우는 일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주관적으로 그냥 너무 진솔하게 화를 막 날리고 가버리시면 미흡이 떨어지고 그럼 인사과에서 불이 나게 2, 3일 만에 집합시켜서 다른 면접위원한테 보게 해서 뭐 바로 보통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용도로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면접의 공정성과는 좀 거리가 꽤 실제 운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은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는 한자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좀 안전장치를 미리 면접인들한테 좀 얘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뭐 인사과의 재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큰 변수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만큼의 변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준비된 대로 그냥 조곤조곤 성의 있게 여기서 성의라는 말과 예의 바르게 예의라는 말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최소 뭐 미흡받을 일은 뭐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원래 전통이 그랬던 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문제 이따 질문을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냥 좀 방어적으로요. 이 정도만 좀 준비하자라는 기출 위주로만 정리하고 준비하시고 그 외의 것들을 뭐 엑스트라로 더하실 수 있겠으나 그 바깥은 너무 우주라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더 깝깝하실 겁니다.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신안이나 등등등 이런데 여주나 이런 데들은 대놓고 어디 사냐고 묻습니다. 그냥 대놓고 안 사시는 분들은 좀 마음 준비를 좀 하시고요. 좀 트집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이제 지문을 보면 적나라합니다. 이런 거는 또 이게 지방일수록 더 그런 부분이 좀 적나라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자, 이 정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요거 저 인트로덕션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제가 녹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예. 일단은 교재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한 강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일단 저기 기출 팩트는 일단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면접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죠?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명언이 있지만 팩트가 정확한 기출을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의 불안에서 자유롭게 해드립니다. 적어도 뭘 준비할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는 것과 후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히 후기 리뷰를 좀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면접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출들을 좀 분류하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리스트 겸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얘기는 뒤에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좀 빨리 드려야겠네요. 뭐 짧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남 도정은 이제 뭐 시군별로 하느냐 이게 두 가지죠.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를 해야 되나 내가 지원을 시군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축은 그거고 다른 축은 직렬이라는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세 축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관련하는 질문은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에는 뭐 대부분 뭐 고령화 저출산 뭐 이런 얘기를 밑자락으로 깔고요. 뭐 그냥 지역의 특색이 있는 질문들 기출에 보면 되게 그냥 뾰족한 걸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부분들은 너무 부담 가지실 거 없겠고요. 전남에 관련돼서 그럼 특별하게 많이 알아들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가 더 특별하냐? 일행 기준으로는 행정학입니다. 교수님들 때문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지역이나 직렬분, 기술 직렬분들은 지역에 관련 질문들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러니까 직렬에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더 가는 걸로 보입니다. 지역보다. 일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데 그 총 합집합. 여러분 합집합을 고민해야지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집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합집합 전체를 놓고 그냥 지역과 면접 준비할 지역도 상관하지 마시고 직렬도 별로 상관하지 마시고 전남의 그냥 전체의 질문 집합에 자기 지역 얘기 조금 자기 직렬 얘기 조금 이렇게 덧붙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옳은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체. 근데 전체 질문의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합집합 자체가. 그래서 그냥 합집합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기출 전체를 그냥 쭉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직리할 거 조금 해당 지역에도 관련된 뭐 약간 그죠? 뭐 순천이면 뭐 정원 박람회 물어볼 거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신안에는 섬 많은데 섬에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볼 테고 섬이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걸 물어보십니다. 뭘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5분에서 10분 사이기 때문에 질문 서너 5개입니다. 원래는 어떨지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10분, 10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웬만한 지자체는 10분, 15분을 보는데 전남은 뭐 10분 보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냥 5분 뭐 두세 개 먹고 그냥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굳이 변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를 찾는 용어로 그냥 라이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4번부터는 뭐 녹화가 된 강의니까 인적성 저기 준비 방법론인데 뭐야 근데 경북이나 대구처럼 좀 충남이나 충북처럼 좀 빡센 데가 좀 있습니다. 지방직 안에서도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까지 전남 혹은 전북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되게 라이트했기 때문에 좀 거창한 얘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사장까지는 그냥 들으시면 좋겠고요. 여기 사장 5장이 5장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못한데 인적성 고지권은 좀 너무 거창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거창하게 하는 데가 일부 시군이 있어서 그에 맞추느라고 그냥 교재는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사장에 요 두 개에 관련된 요약 강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진상민원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질문조차도 여기서는 좀 뻔해요. 그래서 뻔한 질문들은 아마 이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요약본 버전까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전공 직렬지문 아카이브라고 해서 전남만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보통 직렬지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렬거는 그 정도 아마 정복하시는 건 뭐 쉬우실 것 같습니다. 뭐 엔간한 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직렬거는 한번 엑스트라로 뭐 꼭 묻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0%긴 하나 뭐더 그저 좀 준비하시면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렇고요. 일행 부분은 제가 원래 나름대로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역점 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모든 자료를 엔간하면 이북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이 역점 사업이어서 종이책에 안 넣고 좀 편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역점 사업이 행정학을 좀 면접용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합격생 두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면접에 주로 많이 묻는 뻔한 행정학 용어들을 예전에 행정학 용어 사전이라고 해서 한 30페이지, 20페이지짜리를 만들었어요. 행정학회에 학회에 들어가면 용어 무슨 DB 같은 게 있습니다. 사이트에 거기서 긁어가지고 빈출 지문들을 가나다 순으로 해서 그렇게 좀 정리한 사전처럼 이렇게 드렸는데 저도 좀 보기 좀 그렇고 책도 같지 않고 그래서 빈출 질문들을 체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학과 행정법 학은 했는데 법은 안 해서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수험서에 체계를 놓고 거기에 놓고 빈출 용어들 퀴즈 질문으로 묻는 거거든요. 행정대치법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근데 학이나 법을 하셨다면 익숙하시기는 한데 안 하셨던 분들이 그런 질문 받으면 되게 당황하니까 좀 그것도 맥락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체계에 맞춰서 해당 질문을 넣고 예시를 넣을 수 있는 건 예시까지 넣어서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 리라이팅을 했습니다. 행정학 용어 사전을 보면 행정학 용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더 어려워요. 대개의 경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특히 이공계 분들이거나 다른 직렬 분들 그래서 제가 권하올 건데 꼭은 아닙니다만 행정학 교수님이 오시진 않겠습니다만 좀 참고 용어라도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현직 가서 따로 그렇게 보실 일도 없으실 텐데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두 번 교수님이 오셔갖고 이쪽 질문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마찬가지 행정학 교수님들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 겸 한번 이 정도 그냥 통으로 한번 그냥 머릿속에 좀 넣어두자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는 게 도리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복지 쪽은 사복직은 또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많은 직렬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나오는 용어 사전식으로 했으니까 이 정도 용어는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사복직은 제가 따로 사복직 강의를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웹교재가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한번 기초적인 것만 좀 따로 정리를 한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될 텐데 그것만 좀 따로 보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기초직 분들은 기출지문 아카이브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콘크리트 종류를 설명해 드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 물어보는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류의 질문이 있을 가능성은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이따 기초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이 정도는 해놓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정도 좀 방어적인 느낌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뭘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면접은 인사과에서 질문들을 통제를 딱 해야 되는데 국가직처럼 딱 체계 있게 지방직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셨어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아시는 건 행정학 용어들 그죠? 고시와 공고의 차이를 알아요? 대집행은요? 이런 거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로 갑자기 즉답을 하려면 약간 턱이 막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게 고시는 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버벅거려도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보면 나머지 여러 가지 케이스북 사례집들 후기들은 이따 카페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등업하셔갖고 좀 보시고 그다음에 모임에 집했던 거 오디오로도 이제 원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디오로 들어보시고 남들은 합격생들은 어땠는지도 좀 같이 좀 보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일정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 천차만별입니다. 다 기분 첫째 분위기는 좋은 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약간 인사 모드가 디폴트 값인데 간혹 교수님 한두 분이 열일 하시면 까칠하시면 거기는 분위기가 확 이상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제 전체 그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작년에 뭐 전남 면접 봤더니 뭐 면접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게 본인이 체감한 것만 얘기하시다 보면 그게 과잉 대표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예전에 거의 1배수였는데 이번에는 1.2배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자기소개서를 일단 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따가 그다음에 여기 뭐 원래 바뀌긴 했습니다.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됩니다. 인적성 검사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개관 원래는 10분을 보는데 되게 10분을 본다고 하는데 기준점은 10분인데 처음에는 어떤 점은 15분 정도 막 보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근데 뒤로 가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인원을 소화해야 되니 갑자기 막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뭐 5분 뭐 3개 묻고 그냥 가래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잘 안 되는 면접입니다. 전통적으로. 다음에 면접위원은 2명입니다. 뭐 면접을 변별하지 않으니까 굳이 3명까지 에세가면서 섭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면접이 3명인 경우 그나마 조금 긴장해야 되는 데가 좀 있는데 2명이면 그냥 편하게 하는군 정도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개 교수님 한 명이 오십니다. 물론 이게 일행 기준입니다. 일행 기준으로는 교수님 한 명이 꼭 계시고요. 공무원과 교수님이 오십니다. 공무원은 해당 시군에 있는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게도. 근데 기술직 분들은 해당 시군의 공무원이 오시는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대신에 해당 직렬에 관련된 공무원이 오시고 교수님이 오시는 조합도 있고요. 해당 지역의 공무원과 그냥 직렬에 있는 도에서 온 그러니까 외부 공무원이면 우리 지원 시군에 아닌 다른 옆에 지원 시군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전남도가 아니고 딱 교수님만 오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공무원인데 내가 뭐 목포를 썼다 그럼 목포 공무원이 아닌 장흥 공무원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품맛이를 서로 하기도 합니다. 면접위원들끼리. 그래서 교수님이 안 오다 보니까 행정학 질문보단 그러면 예컨대 뭐 토목과 뭐 건축과 교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질문의 퀄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그런 경우는 질문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뻔한 질문 하시는 걸 보면 그냥 공무원이 오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렬 공무원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이상한 질문은 하지 않아요. 기술직분이 도리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도리 안정감 있게 그냥 뻔한 게 있으면 조금 더 뻔해지는데 일행이 교수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이 오실 때 누가 갑일까요? 공무원이 갑일까요? 공무원은 뭐 5급이 오시긴 하는데 6급도 오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울트라 갑이죠. 지역 유지시잖아요. 지역대학교 행정학교 교수님들이 오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역 유지잖아요. 그럼 면접위원들이 막 얘기하고 계시면 옆에 공무원은 어떻게 계실까요? 시간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나 교수님은 뭐 열심히 질문하겠다는데 뭐 공무원이 무엇이고 한데 조용히 소리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면접인이 열일 하시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15분을 보냐 그러면 면접인 혼자 열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찌됐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이런 맥락이 없이 갑자기 전남은 작년부터 뭐 면접을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들은 되게 부분적인 진실입니다. 그렇게 15분 가잖아요. 인원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인력거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아 너무 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원래 10분 봐야 되는데 뒤에는 갑자기 5분으로 줄고 그냥 공무원이 몇 마디 하고 교수님이 한 마디 질문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구조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되게 변수가 크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냥 먼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퀴정 질문 간단하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이렇게 꼬리 질문 많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묻고 뭐 끄덕끄덕 그냥 이런 느낌으로 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는 왜냐 그러면 지난해 예전에 공무원 2분 오는 경우도 많고 교수가 일부 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는 모든 조에 이런 같은 건 다 교수님이 한 명씩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질이. 오케이. 상당했다고 분위기도 갑자기 면접인이 이 공무원 면접 분위기 자체에 파악을 못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연락이 까칠하고 아니 공무원들 왜 이런 것도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응? 뭐 훈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뭐 그분들이 뭐 미흡을까지 날리진 않겠지만 모르죠 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지난해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뒷면에 나와서 너무 뭐라고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악역을 자처했는지 원래 캐리 그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쌓여서 뒷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과 직원이 오리엔테이션장에 와서
교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니까 뭐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으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그건 교수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될 얘기잖아요. 교수한테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응시생들한테 오해하지 마시라고. 평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풍경이 대충 그려지시죠? 어떤 풍경이신지? 제가 이런 분위기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편적인 정보를 들으셔서 부분적인 정보를 들으시면 부분적인 사실이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진실이 아닙니다. 특정 조, 한 열 몇 개 조가 돌아갈 텐데 그 한두 세 개 정도가 과잉대표되다 보면 나머지 9개, 10개 조는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고 뭐 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아셨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는 이럴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좀 심하게 좀 얘기를 하셨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심하게 얘기했으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여성분들은? 어떤 건지 알겠죠? 나오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좀 아름다운 일이 생겼으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좀 인사과에서 진행을 할 때 좀 칼같이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개인 질문 같은 경우는 자,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따집니다. 은근 많이 따집니다. 왜냐 그러면 뽑아놓고 안 오거나 뽑아놓고 1, 3년 있다가 딴 데로 진출 나가버리거나 그게 지역에서는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 아셨죠? 반대로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역으로 내가 어디 안 갑니다.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약간의 기미와 증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증거는 그쪽 지역의 월세, 어떤 분은 진짜 가계약해서 요 앞에 무슨 동에 가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뭐 최선을 다해야죠. 가계약이니까 10만 원만 버리면 됩니다. 씩 웃어주는 뭐 약간의 기미와 근거. 그 면접의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맞추는 것, 구두 필답 시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 안 그만둡니다. 이게 이겁니다. 원래 여기 뼈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연고를 묻는 건 웃는 사람들을 우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디 안 갈 사람들을 오래 다닐 사람들을 울트라급으로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반드시 좀 이해하시고 밑자락이 여기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모르고가 프레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셨죠? 지역 현황 같은 거 되게 초보적인 것만 묻습니다. 뭐 어려운 거 묻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행정학 제목 퀴즈로 받았는데 말 못한다. 이건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라도 다 얘기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강남에서 인중 컨벤션이죠. 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대충 가림만 마시니까 너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면접엔 소리도 작고 그래가지고 이 오픈된 공간이라서 그런지 너무 잘 안 들려서 막 이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가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니까 서로 웅웅거리니까 면접에 소리가 잘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거리도 조금 의자도 멀고 의자가 멀면 조금 땡겨 앉으시겠습니다라고 안 들리면 좀 여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죠? 잘 안 들려서 조금 땡겨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좀 하셔야지 괜히 안 들리는 거 꿍꿍거리지 마시고요. 좀 멀어졌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양식인데요. 일단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자기소개서 질문은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면접위원은 좀 오래 물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되게 하나도 안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폴트는 많이 안 묻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보다 묻건 안 묻건 이건 면접위원들에게 제공이 그날 됩니다. 되기 때문에 면접인이 쓱 한번 봅니다. 되게 이렇게 쭉 받고 처리되어 있겠죠. 한 조의 면접은 한 조에 보통 15명 정도까지 보게 됩니다. 오전에 15명, 오후 15명. 면접은 죽습니다. 아셨어요? 면접 잘 보신 분의 팁. 뻔한 얘기 얼마나 지겹게 듣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좀 더 퍼스널하게, 좀 이렇게 풀어져서 대화하시듯이. 이게 면접위원도 시간도 잘 가고 좋습니다. 너무 각 잡고, 그죠? 뭐 약간데 좀 뻔한 얘기들, 뭐 봉사와 헌신,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만 하시면 지겨워 죽습니다. 그죠? 너도 그 얘기냐? 이런 얘기들 있죠?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죠? 자유롭게.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좀 편하게, 프라이빗하게. 그러니까 뭐 저도 촌놈 출신이라 그렇긴 하지만 그냥 쿨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뼈를 묻겠다고 해서 뼈 안 묻는 거 다 뻔히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왜 왔나? 아니, 많이 뽑으니까 오는 거 다 압니다. 여기 커트 얼마나 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공무원들 다 알고 오시는 겁니다. 교수님들이야 모르시겠지만. 이해하셨어요? 아는 걸 디폴트로 하고 묻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뭐 봉사 어쩌고 저쩌고 제가 자연을 사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뒤로 가면.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면접을 특히 잘 그냥 면접을 그냥 무난하게 봐는 공당 0.5배수다. 무난하게만 보면 된다. 뺨만 안 때리면 된다. 반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성의만 보여주시고 예의만 차리시면 떨어질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서면 면접 같은 개념입니다. 미리, 이거 하나가 문제잖아요. 지원 동기가 뭐예요? 그죠? 본인 장단점 뭐예요? 그죠? 뭐, 본인 장점이나 경력이나 뭐 좀 내세울 만한 거 뭐 있어요? 다른 점? 다음 공무원 뜨면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어요? 어떤 거 이루고 싶어요? 10년 후의 모습? 공직 비전? 뭐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면접 질문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서면 면접을 먼저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글로 이해하지 마시고 민간에서 생각하시듯이 아니 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구글링에서 자소서 샘플 치시면 100만 가지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자소서 쓰는 법 보시면 많습니다. 그죠? 저도 샘플을 할까 말까 고민인데요, 지금. 사실,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디 주면 좋다고 봤잖아요? 북극생과 같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따 얘기를 쓰시거나, 뭐, 그저 아름다운 얘기만 쓰시는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면접위원이 하루에 30명을 얘기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습니다, 죽어. 이거 볼 때,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15명 오전 쪽 받으시면, 최 15명 여러분이 한 걸 받으실 겁니다. 한 명 한 명은 막 이렇게 은는 이가 막 고쳐가면서 밤을 새셨겠죠. 잘 쓰셔야 되는 분들. 그렇게 쓰면 못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뭐냐 그러면 본인에 관한 정보를 담으십시오. 정보. 문장을 담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본인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정보? 뭐든. 뭐 여기서 전략을 세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그건 모르겠고요. 열심히 정보를. 여러분이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뭐겠습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물론 여기 안 태어났어요. 그럼 살았던 거라도. 여러분 경북이나 서울이나 경기 면접 보는 거 아니시죠? 그런 게 중요하니까 연고 어떻게든.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내가 뭐 대학 학교명을 밝히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학교명은 대학교명은 고등학교는 뭐 대충 해도 되는데 아무튼 가까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대학은 그냥 모 대학.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당연하게. 뭐 전공했고 공부했고 경력도 회사 이름은 얘기하시는 건 그렇지만 이런 회사에서 이런 업계 아니면 동그라미 회사에서 세모 대학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어떤 업무, 어떤 지위,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정보죠. 예를 들자면 이것도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다음에 대학교 했는데 내가 무슨 과목 좋아하더라. 예컨대 건축이면 토목이면 뭐 수리 쪽을 좋아했다. A뿔을 받았다. 그죠? 행정학자가 늘 A뿔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셨어요? 뭐든 관심 과목. 알바 10개 했습니다. 화장품 팔아서 매상 10% 올렸습니다. 매출까지. 알바 오래 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 끈기, 은근 이런 겁니다. 독립심.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 없으면 봉사라도 활동한 거 없으면 열심히 뭔가 했습니다. 내 집 앞은 매년 눈은 치웠습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당연하게. 정보를 주라고 본인은 뭐가 됐건 간에 뚝뚝뚝 그렇게 담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뭐가 됐건 정보 위주로. 그럼 문장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자 지원 동기 이게 미치죠, 그죠? 지원 동기 아시면서 그걸 왜 묻고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민께 봉사, 뭐 고향의 헌신, 아니 뭐라도 되게 급하니까 지금 되게 급하시니까 아마 이 인강을 나중에 들으시는 분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들으실 텐데 그러면 이런 걸 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는 좀 밀어두시고요. 그냥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지원 동기는 벼락 맞은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과거형 지원 동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계기가 있어서 되게 학원에서 해주는 건 내가 뭐 공무원 그 위원님 만났더니 그분의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따위 얘기를 하십니다. 학원에서 많이 알려준 포맷들입니다. 그죠?
서로 안 믿죠, 그죠? 아이, 어디서 베껴가지고 뭐 이겁니다, 그냥. 그랬으면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열심히만 쓰세요. 그런 거라 얘기라도 정 안 되면. 근데 잘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세요. 미래형 지원 동기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데 기여하고 싶고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뭐 이러이러한 한계, 이러이러한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은 했으나 그죠?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내가 이런 거면 잘 맞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에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소위 말하는 미래형 지원 동기입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진행형 지원 동기도 가능합니다. 뭐? 고민 중이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알아보니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이제 구체적이어야죠. 정보들이 점점 구체적인 거 가지고 선배님들한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약간 이런 과죠. 내가 좀 열심히 알아보고 배워가겠다. 그게 진행형 지원 동기. 그냥 그 모든 거는 내 얘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본 얘기들을 쓰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장단점. 이거 연결된 얘기죠. 내가 뭘 잘하는지. 그죠? 성실해요, 꼼꼼해, 친화력이 좋아요. 이런 얘기 3대를 묶으면 99%가 커버가 됩니다. 무난하게 쓰실 분은 알아서 그냥 쓰시면 돼요. 성실하고 꼼꼼하지 않아서 어떻게 필기를 붙을 수 있나요? 그죠?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타가 300타이고 0타가 500타입니다. 토익 900점입니다. 법만 나오면 제가 다 A뿔 받았습니다. 역량적인 측면에서. 또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연애 소시적에 전국 싸돌아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입맛만 고급인 것도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요즘은 관광 트렌드가 맛 트렌드입니다. 그죠? 지역에 관광 개발할 때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먹을 줄 아는 입이 있어야 그죠? 어떤 걸 마케팅을 해야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역량이라고요. 즉 하고 싶은 업무와 물려있는 얘기입니다. 연계시켜서 소소한 거라도 좀 구체적으로 좀 쓰려고 하십시오. 이 모든 거는 아까 기승전 내 얘기를 하자는 점입니다. 내 정보를 어떻게든 담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PC방에서 제가 철야로 해서 맨날 해가지고 밤새는 거 끄떡 없습니다. 또 훌륭한 장점입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뭐 예를 들면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죠? 빨리 돈 벌어야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강점인데요. 아셨어요? 이거를 자꾸 다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그냥 편안하게 구술을 한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장난으로 쓰라는 뜻이 아니고요. 특기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기상, 경력도 없고, 알바한 거, 알바 쓰세요. 6개월, 7년, 1개월, 매상 얼마나 올렸고, 내가 한 번도 안 잘렸으며, 그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법만 받으면 내가 다 A뿔 받았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오지랖이 내면서 이것저것 다 다녀봤다. 팔도에 대해서, 팔도 축제는 내가 다 다녀봤어요. 얼마나 큰 경력이겠습니까? 그죠? 자꾸 이런 느낌으로 디테일로 들어가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특기사항 자격증 있으면 당연히 쓰시고요. 땄으며 태복직 이런 거 땄으면 어디서 실습했고 뭘 해봤고 뭐 이런 걸 했고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봉직기전 이게 사실 하고 싶은 업무입니다. 그죠? 이런 분야에서 이런 걸 해서 좀 추상적이지만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뭐라도 조금 기여하고 싶다 등등등. 그죠? 공직대표에 가죠. 제가 꼭 여기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명은 낳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가구인데요. 지역의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죠? 대놓고. 이런 느낌. 좀 디테일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소소한 정보들을 그냥 가감없이 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러면 얘기할 것도 많고요. 중요한 건 질문이 특히 전남은 이런 퍼스널한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이문도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걸 내가 구술 답변을 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하루에 30장 보셔야 되는 면접위원의 고충도 생각하시고 그죠? 스미스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 누구였더라? 그러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자소서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적당히 복붙하셔갖고 그냥 얘기 몇 개 넣으셔 쓰시면 돼요. 아셨죠? 꼭 그래야 잘 써야만 붙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어떤 데는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면 가시라고 합니다. 첫 문장을 뭐라고 시작해요? 제가 땡땡급 면사무소 앞에 있는 땡땡시장 앞에 있는 다방에서 자소서를 씁니다. 로 시작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고민해서 쓰는 것입니다. 가서 써라. 가본 다음에 보면 느낌이 다르다. 시골이 얼마나 아름답고 포근하고 그러겠습니까? 는 거짓말이죠. 저도 촌놈이라 알죠. 그 막막함, 삭막함. 그죠? 진짜 개밖에 안 지나다니는 가끔 미치죠. 당연하게. 저도 가끔 옛날 정말 좀 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명절 때 사람들이 올 때는 한번 가지. 뭐로 가요? 자, 그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리나 지금 전남은 너무 일정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참 못 드리지만, 예전의 기억들도 떠오르시고요. 아버님, 내가 안 살고 부모님이 사셨다면 부모님한테 뭐가 예전에 좋고 좀 달라졌는지 물어가지고, 예전에 아버님한테 들었더니, 예전엔 이랬지만 이랬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 쓰시면 연고 있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여기 멀리 있지 않다. 가고, 뭐 등등등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사례인데 이건 강원도 사례입니다. 강원도 사례인데 어떤 분이 이번에 사실 뭐 국가직도 붙어서 외우가 좀 있으신 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썼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태백이 좀 이렇게 위로 있죠. 막 이런 데로 보낸다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남은 섬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거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내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 자소서에 저는 거기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거기 연고 없습니다. 자소서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 기간이 6년입니다. 신림동 단칸방에서 6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 있고, 그죠? 담 몇 년 동안이라도 별 보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요? 심지어 그분은 국가직도 우정인데 강원도로 보셨어요. 집이 춘천 쪽이셔서. 그래서 그분은 모읍에 있는, 한번 전화해봤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들어가신 분인데 모읍에, 강원도 당연히 붙었습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래도 뭐 지방직은 또 이러저러 뭐 일도 많다 그러니까 어차피 진짜 본인 마음이에요. 편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정말로. 그래서 어디 가 있냐 그랬더니 그 언간에 있는 모읍에 있는, 시골에 가면 우체국 하는 시간 있죠. 읍에. 읍에 있는데 관사에 있대. 관사가 언제 관사도 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2층 건물인데요, 옛날 건물. 그 읍 초입에 있대요. 읍 초입에. 초입에 있는데 옆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서 한 자전거로 한 5분 정도 들어가야 읍인 거예요. 읍이라고 해봐야 뭐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약간 고립된 건물처럼 있는데 2층 옛날 건물인 거예요. 옛날식으로. 시골에 사시면 대충 풍경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 위층이 원래 2층이었는데 거기를 이 마루 하나 깔고 방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숙직실 겸 그냥 관사로 쓴대요. 그럼 혼자 살아요? 네. 아무도 안 살아요. 저밖에. 알겠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은 없고, 좀 멀리서 차 타고 오시는데, 거기서 사는데, 선생님 진짜 별 보입니다. 여기 문 열면. 우와. 너무 좋대요. 들어가죠. 끝나고 그냥 바로 올라와서 하고. 밥은 그때 음에 식당 대놓은 데가 있어서 가면은 맨날 그냥 거기서 집처럼 먹는다고. 뭐 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 하는데 공부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좋아요. 동네 산보고 조용해가지고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차도 안 다녀서. 한 3년쯤 있으려고요. 참고로 그분은 행시 준비하셨던 분이십니다. 6년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드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시 준비하려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네요. 그러고. 그럼 읍내 처자라도 좀 찾아봐. 기왕 할 거면. 처자가 없어요, 선생님.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쓰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함이 주는 미덕이, 특히 시골로 가시면 가실수록. 뭐 이번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게 참 많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좀 밀도, 정보를 가지고 쓰는 자소서의 사례는 제 교재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 교재 맨 뒷날개에 보시면 제 자소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자랑하는 거, 자랑 얘기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자랑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별 얘기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하지만 이거는 원래 그러면 제가 3년 전에 서울시가 자소서를 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소서점을 진짜 많이 해요. 잘 써야 돼요, 정말로. 조심조심해서. 근데 거기도 5일밖에 시간이, 4일, 5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참석하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본인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자소서. 또 면접 때도 본인 얘기, 본인에 관련돼서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은 자소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립니다. 면접도 마찬가지로. 관념적인 얘기, 아름다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례를 맨날 하다가 그냥 샘플을 내가 써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서 그냥 쓴 거예요. 교재에 넣으려고. 원래는 샘플로. 미친 척하고.
근데 마침 서울시가 자소서를 폐지했습니다. 약간 낙동강 오류에 대해서 아까워서 그냥 원래 표지 디자인에서 넘기다가 한 30분, 1시간 동안에 그래 그냥 내가 쓰자. 그렇게 삐 써가지고 넣었는데 빠져가지고 그냥 그냥 넣자 싶어 그냥 넣었습니다. 제 앞에 프로필에는 잘 보시면 거기 단 한 문장도 사실이 안 담긴 문장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또 단 한 문장도 쓸데없는 레토릭이 들어간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잘 보시면 그죠? 아무런 기름기가 없는 문장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일부러. 김훈 선배의 투를 좀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읽어보시면 그죠? 저는 저라는 사람의 전체 인생의 한 10,000분의 1쯤을 담았습니다. 어떤 걸 기대했겠어요? 제가 이것만 읽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면접 강사로서의 나잖아. 여러분이 면접 강사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는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내 많은 것 중에 고른 겁니다. 그죠? 10개 중에 한 10개쯤 고른 거예요. 그죠? 제가 다른 데 면접 보거나 다른 자소서 썼으면 전혀 다르게 썼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문장이 아니고 말 꾸미는 거하고 좀 결과가 뭡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건 어려운 일인 건 저도 알겠는데 제가 그게 업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걸 흉내내지 마시고 중요한 건 정보만 이렇게 따박따박 쌓여 놓으시면 사람이 이렇게 싹 보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좋은 겁니다. 잘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써놓으셔야 나중에 면접 때 부담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이해하셨어요? 질문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써서가 아니고요. 좋은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께 진솔하게 쓰시는 거가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알아보시고요. 뭐 좀 아는 척도 좀 하시고 뭔지 또 지원 지역의 연고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드러낼 수 있게 조금 김이라도 좀 넣으시고 그 정도로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설명 잘 드렸나 모르겠네.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성의 있게 열심히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개 쓰면 끝이에요. 그냥 양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샘플 같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본인 얘기 다다다다다 아까 말했죠. 디테일한 거 소소한 거라도 뭐 관계 없는 거라도 오케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는 그거 가지고 후속 질문도 좀 준비는 하셔야겠죠. 당연하게. 뭐 특별한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어서 기출질문 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질문 세트는 제가 일단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도록 할게요. 기출질문 세트는 그냥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건 뭐 7급 유과라서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았던 질문들을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쓴 겁니다. 제가 질문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뭐 처음에는 제가 또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알아서들 이제 좀 편해지는 건 있는데 이렇게 니은자 있는 건 꼬리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뭐 대답을 했더니 이런 꼬리 질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순서가 쫙 그려집니다. 당연하게도. 그리고 비교가 되겠죠. 이제 똑같은 거 물었네, 비슷한 거 물었네. 이런 게 비교가 될 겁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집중을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건 부탁 안 드리는데 늘 드리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얘입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정리된 교재를 보시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받았고 두 번째 이거 받았는데 아니다 이거다. 자꾸 이렇게 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재수강생이 아니세요. 대개의 경우가.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고를 못 하셨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막 얘기하시다 보면 정신사나워요. 선생님 그냥 강의는 안 들었는데 도움을 주셔서 알려주려는데요. 제가 이런 거 받아. 순서대로 순서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것도 있었다. 저것도 있었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만큼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편차, 비중, 반복성, 패턴. 여러분 또 그게 궁금하시죠? 지원 시군별로의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 시군 안에서는 차이가 없는지 있는지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주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의 내용들을 파악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급은 충분히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부되는 건 딴 게 아니라 제가 물론 이제 몇 가지를 찝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지출 세트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올해 거 뭐 내년 거 지난해 거 제가 한 3개는 치는 예년 건 좀 양이 적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여러분이 필기 기본서 보던 집중력에 딱 반만 들이셔서 정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몸으로 느껴집니다. 아, 대충 이런 느낌이군.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국사 과목이라도 통째로 책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을 하시죠. 나올 것 같아. 그죠? 나름대로. 아, 이거 보면 아, 이렇게도 엮을 수 있겠어. 이런 고유의 감각들이 생깁니다. 모르게 얘기하기가 딱 어려운. 몸으로 일단 그게 체감이 돼야 장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한 시험입니다. 그런 위해서 필기 공부다 생각하시고 전공하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쫙 보면서 아, 이거 비슷하구나. 지역은 여기 좀 다른데 이런도 하는구나. 여기 교수님 더럽네 진짜 성격. 뭐 이런 것까지 묻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정독이 쫙 되시잖아요. 전남도에 가셔가지고 면접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남도 면접은 이런 경향이 있다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본인부터 장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야 되나요? 저한테 안 물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고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메리트가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반드시 다른 건 안 하셔도 좋은데 반드시 일독 필기하듯이 통으로 이 감각을 본인이 몸으로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제 면접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거 묻겠네. 대충 감을 갖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은 이따 이 정도 10분 정도 쉬고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문에서 여러분들 좀 챙겨보실 포인트들은 제가 짚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